안녕하세요, 한사원입니다. 오늘은 그 사업에서의 복수를 하는 법입니다. 복수라 굉장히 무거운 주제고 좀 조심스러운 주제인데 생각보다 사업을 하시면은 조금만 비즈니스가 커져도 바로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회사가 굉장히 펀더멘탈이 약합니다. 그 회사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한다고 해서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뼈저리게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법무 싸움을 하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 사실을 이제 첫 번째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회사가 작은 사이즈면은 안타깝게도 싸우고 싶어도 싸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다 이겨. 싸우면 고소하면 이기는 걸 알아. 왜냐면 저쪽이 명확히 잘못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첫 번째로 변호사 비용도 없는 경우, 지금 너무 상황이 급한 경우죠. 그래서 그쪽에서 제안하는 어떤 아주 조그만 형태의 보상 정도로 만족해야 되는 경우, 또는 분쟁 사이즈가 너무 커서 결과적으로 손해인 경우, 여기에 참여하게 됐을 때 이런 경우들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애초에 그냥 파산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파산해가지고 배째라. 그래서 찾아가서 보면 이제 채권순이 밀려있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지금 못 받는 돈이 어마어마하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진짜 그것 때문에 참 여러 일들을 겪었는데,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그러면은 그런 느낌이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들 다 복수해야겠다. 나중에 나를 무시하는, 나한테 피해를 주는 회사들한테 다 복수해야겠다. 근데 제 개인적인 신념인데, 요거는 전혀 복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복수라는 게 그 사람한테 피해를 끼쳐야 되잖아요. 근데 피해를 끼칠 만큼 그러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비즈니스 하다 보면은 별의별 일들 많이 겪는데, 이를테면 소위 말해서 갑질 있잖아요. 갑질 이런 겁니다. 우리한테 일감 주기로 해놓고 그래서 여기저기 부릅니다. 여기도 한번 와서 자리 좀 빛내줘 해서 이제 얼굴 마담 같은 거 싹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 안 줍니다. 일 진행 안 해요. 그냥 본인 셀링 하려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악독해요. 마치 일감을 줄 것처럼 해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다 해서 이제 불러옵니다. 불러서 이제 자리에 본인하고는 어떤 사이고 친한 척 하는 거죠, 저하고. 근데 사실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제가 쭉 보니까 딱 한계가 있더라고요. 딱 한계가 있어서 업력이 길지 않고 계속 회사가 사라졌다가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리고 이제 몇 번 그렇게 당하면은 업계에서 소문이 나서 다른 업계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한 업계에서 오래 못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한 업계에서 오래 못 있는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앞에 1, 2년 뭐 했고 그 다음 1, 2년 또 뭐 했고 계속 철새처럼 막 옮겨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동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동을 하면서 사업이 말도 안 되게 커졌다, 피보팅을 하면서 커진 거라면은, 기존의 업력을 유지하면서 커진 거라면 그나마 괜찮은데, 규모가 커지지 않았다 라면은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규모가 커지지 않았다, 바꿔 말하면 규모가 커지지 않았다는 거는 애초에 큰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다는 거고, 보통 건 바이 건으로 일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체적으로 현금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동성이 굉장히 약한 거죠. 규모가 큰 회사들은 애초에 직원이 많기 때문에 나갈 돈이 많아서 여유 자금을 엄청나게 쌓아놓고 사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무겁게 움직이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생길 일도 적어요. 그런데 이 큰 회사들하고 일을 하는 거랑 상대적으로 그렇게 업력도 짧고 막 바뀌고 뭐 인원도 뭐 알아볼 수도 없고 뭐 인원 구성도 다 프리랜서로 처리하고 하는 회사는 당연히 리스크가 크다. 이거는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복수하는 거 사실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좌초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쭉 봤을 때 그 회사들 중에 멀쩡하게 자기 사업해서 뭐 나중에 그렇게 돈 떼먹고 뭐 해가지고 잘 되는 경우 한 곳도 못 봤습니다.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단 한 곳도 없었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 곧 망할 겁니다, 그 회사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또한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제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그 회사 자체는 참 좋은데 그 회사의 담당자가 문제인 경우가 있어요. 그 담당자들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사업하시다 보면은 큰 회사는 문제는 없는데, 예를 들면은 해당 회사에서 어떤 특정 담당자랑 일을 몇 년째 잘 해오시다가 담당자가 교체가 된 거죠. 근데 교체가 되고 나서 갑자기 일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전문성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유일하게 있는 거는 자기의 그 뒤에 있는 회사만 믿고서 까부는 거죠. 즉 그런 담당자를 저희도 몇 명 일을 해봤는데, 경험상 그 담당자를 만나면 뭐 지뢰입니다, 지뢰. 그 회사와 이제 거래는 끊기는 거는 당연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분도 그 회사에 오래 못 있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담당자분도 애초에 실력이 별로 없으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같이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겪는 일들을 쭉 아시니까, 한 대표님 진짜 거기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나중에라도 좀 사업 잘 되고 하면 어떻게 좀 한 방 먹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사업가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냥 권선징악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권선징악을 믿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한테 피해를 끼친 사람들과를 또 용서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은 저라는 사람 자체도 때로는 실수를 많이 하고, 그리고 저도 어떤 고객사한테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막 다 피해 복수를 하겠다, 그렇기보다는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비즈니스에서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법적 분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사실 정말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내 변호사, 뭐 법무팀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흔한 일이고 일상 같은 일이 이제 법적 분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은 제가 아직까지 믿고 있고 존경하는 분들 모두가 하시는 게, 상대방한테 피해를 끼쳤으면 피해를 끼친 사실을 인정하고 지금 피해를 복구하지 못할지라도 향후에라도 피해를 복구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그 태도를 보이세요. 그리고 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사업하면서 피해를 끼친 클라이언트 분들이 있어요. 저도 피해를 봤지만 피해를 끼친 클라이언트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그리고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게 답니다. 할 수 있는 걸 하고 사과를 하고, 더 해드리고 싶은데 할 수가 없으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제 경험담인데 저한테 이제 피해를 끼쳤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죄송하다, 피해를 끼쳐서.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피해를 복구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관계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지를 보인 곳들하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가까워지고 단단해지는 게 느껴져요. 관계가 마치 그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면 그냥 돈만 오고 가고 제품만 오고 가고 서비스만 오고 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대접을 해준다더니 하는데 사실 뭐 그 의미는 없는 거고 그냥 형식상인 거고, 실제로는 원하는 거 받고 원하는 거 주고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런 갈등이 있었을 때 그 갈등을 도리어 더 좋은 형태로 이끌어갈 수 있는 파트너들하고는 아주 뿌리가 깊어지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그분들하고 통해서 소개를 받은 다른 대표님들은 아니나 다를까 이분들에 대해서 큰 신뢰를 갖고 계세요. 뿌리가 있는 기업인 거죠. 이 회사는 설령 지금은 조금 돈이 없고 조금은 위기가 있을지 몰라도 뿌리가 있는 기업인 거예요. 저는 그거를 사실 몰랐습니다. 오랫동안 몰랐다가 이제 최근에 제가 저희 회사도 위기를 처했고, 그리고 그 경제 위기가 오면서 주변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공통된 위기를 겪다 보니까 이 단단한 뿌리에 대한 것들을 마주하게 됐어요. 제 주변에 있는 회사들 중에 정말로 비즈니스를 신뢰로 할 수 있는 회사들은 어디냐, 그리고 이 회사는 설령 돈을 떼먹긴 했을지라도 어떻게 해서든 갚을 의지가 있는 회사고, 그리고 이 회사의 창업가들과 창립 멤버들은 이 회사에서 비전을 품고 있느냐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법인은 대표자가 그냥 유한 책임이기 때문에 나 몰라 하고 나가버리면 정말 골치 아파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수보다는 복수의 기회가 왔을 때, 복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왔을 때 도리어 신의를 지키면은 사람을 얻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반대로 그 상황에 똑같이 놓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누군가한테 그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할 수 있을 때 제가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잘못한 걸 인정하고 최대한 보상하는 것, 그리고 보상을 못한다면 다른 형태로라도 그 진심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게 저는 기업가가 해야 될 도리이자 그리고 큰 비즈니스를 하는데 근간이 되는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제가 가진 가치관이지만은 도움이 되셨다면은 그런 비전을 같이 품어주셔서 나중에라도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